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돌아오세요. 네. 마음도 같이 들어오세요. 네. 오늘 이 비유와 상징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남아있는 이야기가 식물 비유하고 사물 비유인데요. 식물은 보통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것으로 많이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쁘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꽃. 여러분 집에도 있죠. 어머니가 물 주시고 매일매일 키우고 있는 작은 집 안에 있는 꽃. 그것을 화초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냥 밖에서 비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혼자서 크는 거. 자, 그건 잡초예요. 그러면 화초와 잡초가 있으면 자, 만약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뭐 같은 생명력,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혼자서도 잘 살아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잡초가 들어가죠. 잡초 같은 생명력,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혼자서도 잘 살아요. 네. 그럼 화초라고 하면 저 아이는 화초 같아. 우리 사장님 화초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죠? 그냥 부모님이 계속 보호해줘서 혼자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빗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 상징, 부정적 상징 이런 것을 한번 만나봅니다. 자, 해바라기, 해바라기, sunflower.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자, 바라보다. 예, 바라보다.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보통 자, 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열정. 그다음에 혼자서 사랑하는 거 짝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죠? 선생님도 해봤어요. 네, 짝사랑. 그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 너무 좋아. 네. 그냥 보는 것도 좋아. 하지만 두 사람 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고 나 혼자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걸 짝사랑하다이라고 하죠. 해바라기는 혼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같은 사람, 네, 짝사랑이죠. 자, 대나무. 대나무는 이제 똑바로 올라가죠. 그거를 곧다라고 하는데요. straight, 네, 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다든지 아니면 strong, 강하다든지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대나무도 보통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strong, 강하다든지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대나무도 보통 좋은 의미인데 그 사람 대나무 같아. 우리 아버지 대나무 같아. 라고 하면 고집이 세고 성격이 잘 안 바뀌고 그런 것을 의미하니까 그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고집이 세고 성격이 잘 안 바뀌고 그런 것을 의미하니까 그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흰 국화요. 이거는 여러분 나라는 어떤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예, 죽음의 의미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흰 국화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한테 흰 국화를 선물하는 것은 조금 오해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게 한국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어떤 식물의 상징이에요. 이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있죠, 이런 거.
있지요. 자, 이게 한국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어떤 식물의 상징이에요. 이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있죠, 이런 거. 지난번에 영어하고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as alike as two peas. 그러니까 콩 두 쪽처럼이라고 그 영어에서는 똑같이 생긴 것을 콩으로 표현을 했지만 선생님 콩 써볼게요. 콩. 근데 한국에서는 그 식물 비유가 아니라 이제 벽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이 생긴 거 이 벽돌처럼 똑같아. 벽돌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식물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스쿠에서 큐커브 이것도 오이인데 오이처럼. 근데 한국에서는 성격이 차가울 때 얼음처럼 차갑다라고 하지 오이처럼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쓰는 학생들이 오이처럼 내 동생은 성격이 오이처럼 뭐 오이? 왜? 그럼 우리는 오이 그러면 fresh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래서 영어 쓰는 학생들이 오이처럼, 내 동생은 성격이 오이처럼, 뭐 오이? 왜? 그럼 우리는 오이 그러면 fresh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얼음처럼 쿨이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지 꽃처럼 신선한 뭐 싱싱한 이지만 여기는 한국에서도 식물 비유를 쓰지만 풋사과처럼, 그러니까 그린 애플, 보통 빨간색 사과 나오기 전에 처음 나온 사과 먹을 수는 있지만 아직 많이 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싱싱하죠. 풋사과처럼이나 아니면 새잎, 자 새잎 이렇게, 네, 새잎처럼 이렇게는 쓰는데요. 데이지처럼 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싱싱하죠. 풋사과처럼이나 아니면 새잎, 자 새잎 이렇게, 네, 새잎처럼 이렇게는 쓰는데요. 데이지처럼이라고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것은, 자 똑같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비유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관련 표현입니다. 자, 사물이 지니는 특성이나 성질을 쓰는데, 아이고, 오늘 이제 드디어 똥이 나왔습니다. 똥. 화장실에 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똥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드라마 보면, 아이고, 귀여운 우리 똥강아지, 어서와, 어서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강아지는 귀여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똥 먹는 강아지, 똥강아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사실요, 이 똥은 좀 더럽고 가치 없는 것, 그 다음에 똥강아지는 길거리에 흔한 강아지,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예쁜 것을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쁜 것인데 아이고 별로 예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요, 자, 우리 세상에 내 말을 듣는 나쁜 귀신들도 같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 아이들을 아이고 예뻐, 귀여워 하면 그 내 말을 듣는 여기 나쁜 귀신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jealousy, 질투가 나서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아이에게 나쁜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 마음은 좋지만 말을 일부러 나쁘게 해서 그 귀신들이 쟤는 별로 좋은 애가 아닌가 봐. 네, 귀신들이 바보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일부러 나쁜 말을 썼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빨리 와 빨리 와. 밥 먹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돌 이야기요.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둘 다 있어요. 일단 나쁜 거는 머리 나쁜 사람을 돌머리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나 정신일 때는 자, 스톤, 돌 둘 다 있어요. 일단 나쁜 거는 머리 나쁜 사람을 돌머리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나 정신일 때는 자, 스톤, 돌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을 말할 때는 이 돌이 네,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 그 사람 돌 같아, 돌같이 꿋꿋해.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밌는 건 한국에서는 머리 나쁜 사람을 이렇게 돌머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죠? 여러분 아이가 아니니까. 캄보디아에서 염소라고 한대요. 내 친구는 염소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한국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염소 같아? 뭐야? 그러면 풀을 좋아해? 채소 많이 먹어? 한국에선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염소 같아요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비유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어, 정리를 하면서 다른 표현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원형적 상징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몰라도 되는데요. 보통 역사나 문학이나 종교를 말할 때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게 쓰는.
예를 들어서요. 강물이 흐른다. 자, river.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강물이 흐르는 거죠.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강물은 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역사를 뜻하죠. history. 강물 같은 역사. 역사는 강물처럼 흐른다. 이거는 한국도 그 말을 쓰고 여러분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나라가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강물 같은 역사. 역사는 강물처럼 흐른다. 이거는 한국도 그 말을 쓰고 여러분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나라가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면 자, 길을 가다, 길을 걷다, 길이 갈라지다, 길이 다시 합쳐지다, 길을 걷다. 그냥 street, road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뜻할 수 있어요. 나의 길은 어디일까? 나의 길은 무엇일까? 이럴 때 길은 life, 인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을 걸어왔어요. 네, 선생님만 계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진 거울, 거울, 미러. 자, 깨진 거울. 깨진 거울은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국에서는요, 약속이 깨졌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이렇게 반 갈라서 너 하나 나 하나 가지고 가서 참 약속을 맞추는 거죠.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맞춰보고 우리가 원래 옛날에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맞춰보는 거라서 깨진 거울 같은 거는 약속을 뜻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깨진 거울이라고 하면 정말 broken, 깨진 것을 의미하는데 예전에 유리가 나오기 전에는 저런 것이 가능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물이나 호수는요, 보통 탄생, 아니면 죽음, 아니면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어느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자, 불 그러면 fire. 자, 불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나라에서 뭐예요? 한국에서는 네, 밝음, 정렬, destroy, 파괴, 네, 아니면 화나는 거, 네, 분노 이런 것을 뜻하고요. 자, sun, 해는요, 밝음, 희망, creative, 창조 이런 것을 뜻하고요. 그럼 달, moon, 달은요, 보통 달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영화 장면도 많죠. 네, 그리움, 보고 싶다. 달 보면서 누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소망,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땅, 땅은 보통 어머니를 뜻해요. 땅에서는 나무도 자라고 과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땅은 생산,
그리움, 보고 싶다. 달 보면서 누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소망,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땅. 땅은 보통 어머니를 뜻해요. 땅에서는 나무도 자라고 과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땅은 생산, 생명의 근원, 어머니. 그럼 바다는요? 바다가 죽음, 다시 태어남, 재생, 그 다음에 unlimited, 무한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역사, 문학, 종교에서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건 여러분 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유라기보다는 뭐 심볼, 상징처럼 쓰이는 거지만 비유로도 나오기 때문에 강물처럼, 길처럼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유 또는 상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국에서요,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어떤 레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통 그러면 지금 선생님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국에서요,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어떤 레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통 시작할 때요, 항상 이렇게 비유법을 써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봄은 학생의 해맑은 웃음으로부터 오나 봅니다. 웃음꽃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웃음꽃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웃음은 꽃이 아니죠. 꽃은 웃음이 아니죠. 네, 이런 비유 표현. 편지나 보통 인사하는 그런 레터의 제일 첫 번째는 비유 표현으로 시작을 많이 해요. 이거는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아주 official, 공식적인 거지만 그런데도 비유 표현을 썼죠. 자, 여기도 보면 벚꽃이 아름다운 꽃망을 터뜨리는 뭐 이런 계절 인사가 있고요. 이렇게 계절 인사가 있어요. 자, 계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표현하고
자, 여기도 보면 벚꽃이 아름다운 꽃망을 터뜨리는 뭐 이런 계절 인사가 있고요. 이렇게 계절 인사가 있어요. 자, 계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표현하고 이런 비유 표현들이 안내문에도 가장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를 보면요. 지금 두 사람이 자, 신양시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메시지 보냈어요. 네, 철수 씨도 잘 지내지요? 김 교수님도 안녕하시고요. 여긴 중국이네요. 이 학생이 김 교수님에게서 같이 공부를 철수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부 마치고 중국에 돌아간 것 같아요. 자, 네, 좀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교수님은 방학이라서 요즘 못 배웠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교수님께 메일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런 인사를 할 때요. 오랜만에 인사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국 학생들은 한국 교수님한테 편지 보낼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오랜만에 선생님한테 편지 보낼 때는 계절을 넣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분위기에 좋아요. 계절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외국인한테 편지를 받으면 항상 너무 갑자기 이야기해서 선생님 놀라요. 자, 편지에서 계절 표현을 한번 넣어보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사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